저스티스 리그는 각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알려진 영웅들로 구성되어 정의와 모두의 선을 위해 싸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선하지 않은 이들로 대체된다면 어떨까? 이야기는 렉스 루터가 헬리콥터 안에서 협박과 강요로 한 남성과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는 남자의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받기 직전 대규모 EMP 파장이 발생하며 헬리콥터의 모든 전력을 차단하고 도시 전체를 어둠에 빠뜨린다. 헬리콥터는 급격히 추락해 건물 옆면에 충돌한 뒤 폭발한다. 렉스 루터는 파편 속에서 기어나와 부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기술 장치와 화면에 네 글자가 표시된 것을 본다.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이 EMP 파장의 원인은 그리드 루이데로 밝혀지며 그는 메트로폴리스를 체계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리드는 음침하게 다음 목표가 고담코탐밈을 선언하며 화면에 슈퍼맥스 감옥들이 표적이 되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중 아캄 정신병원, 알캄 아사이름이 강조된다. 한편 나이트윙은 한 범죄자를 아캄 정신병원으로 호송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EMP 파장이 발생해 그의 통신이 끊긴다. 갑자기 누군가가 병원을 향해 빠르게 지나가며 병원 문으로 돌진한다. 영웅다운 나이트윙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나서고 맨손으로 병원의 문을 찢어내어 던져버리는 수수께끼의 임무를 목격한다. 나이트윙이 개입하려 하자 누군가 뒤에서 그를 공격해 균형을 잃게 만든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는 공격자를 어렴풋이 보고 묻는다. 배트맨인가요? 그러자 차가운 목소리가 답한다. 아니. 이어 그는 다시 공격을 받는다. 나이트윙이 더 이상 반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인물이 그의 목에 밧줄을 감아 그를 붙잡고 데려간다. 다시 렉스 루터로 돌아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살핀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울리자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렉스 루터는 처음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슈퍼맨으로 보이는 인물을 목격한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그는 그 인물이 엑스콜프의 금고 문을 찢어내며 그것이 어디 있지? 라고 외치는 것을 지켜본다. 엑스레이 비전을 사용하여 주변을 스캔한 인물은 숨겨진 크립토나이트 조각을 발견한다. 그는 벽을 뚫고 손을 집어넣어 크립토나이트를 꺼내더니 맨손으로 그것을 간단히 으깨버린다. 그런 다음 레이저 비전으로 크립토나이트를 가열하고 그 증기를 들이마신다. 이 모습을 본 렉스 루터는 경탄에 휩싸여 그렇지 라고 외치며 이 존재가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카메라가 인물을 비추자 그의 가슴에는 슈퍼맨의 상징적인 방패 대신 거대한 U가 새겨져 있다. 그 인물은 고속으로 날아가며 그리드에게 나머지 크립토나이트의 위치를 추적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한다. 장면은 센트럴시티로 전환된다. 이곳에서는 캡틴 콜드와 미러 마스터를 포함한 플래시의 악당들이 전기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들이 능력을 사용해 탈출을 시도하는 중 번개처럼 빠른 무언가가 그들을 스쳐 지나간다. 놀란 그들은 플래시인가? 라고 중얼거린다. 그 순간 그 번개는 아이언 하이츠의 감옥을 관통하며 경비원을 살해하고 그의 자리에 재와 뼈만 남긴다. 이야기는 다시 고담시티로 돌아온다. 아캄 정신병원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배트맨의 악당들이 모두 탈출했다. 그들은 그리드의 EMP 공격으로 모든 주요 도시가 마비된 가운데 유일하게 작동 가능한 통신기 역할을 하는 은빛 동전을 손에 들고 있다. 아이비는 비웃으며 말한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기회가 오면 각자 흩어지는 게 낫겠지. 그녀는 이어서 정의의 리그가 이 미스터리한 힘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스케어크로우는 반박하며 말한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은 단지 우리가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야. 나머지 그룹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악당들은 이후 지구에 박혀있는 저스티스 리그의 워치타워 추락 현장에 모여있다. 그들 사이에는 블랙 아담과 아마조를 포함해 DC의 악명 높은 강력한 악당들이 있다. 예상대로 악당들 사이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지고 곧 싸움으로 번진다. 전면적인 난투로 치닫기 직전 아쿠아맨의 삼지창, 원더우먼의 올가미, 심지어 슈퍼맨의 망토와 같은 저스티스 리그의 무기와 기념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다. 악당들은 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웅장한 목소리가 혼란을 가로막으며 울려 퍼진다.
우리 사이에 불화는 없을 것이다.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며 저스티스 리그는 이미 죽었다. 화면은 크라임 신디케이트, 자임 프리사인드케이의 위용을 드러낸다. 그들은 악당들 앞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서 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자신들을 전 세계의 생중계로 소개하기 시작한다. 울트라맨, 올트만, 슈퍼우먼, 스포르그만, 파워링, 데스스톰, 니트스톰, 가니퀘이크, 저니퀘이크, 그리고 아토미카가 중심에 선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때 철권으로 지배했던 또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세계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자 그들은 그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정복지를 찾았다. 이제 이곳에 도착한 그들은 저스티스 리그를 포함해 자신들에 맞선 모든 이들을 죽였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에 모든 악당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한 악당은 눈이 멀었나? 저 녀석을 봐. 슈퍼맨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가슴에 바보 같은 주우만 빼면 말이야. 라고 조롱한다. 하지만 이 회의적인 발언은 그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만다. 울트라맨이 그의 열시선으로 그를 증발시키며 차갑게 말한다. 이제부터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너희도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에 남은 영웅들은 반격을 준비하며 진실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울트라맨은 슈퍼우먼에게 밍크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명령을 따라 기절한 나이트윙을 끌고 나온다. 그는 구속된 채로 심하게 구타당하고 거의 생명력을 잃은 상태로 악당들과 전 세계 앞에 세워진다. 모욕감을 더하기 위해 슈퍼우먼은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정체가 리처드 그레이슨 네임을 모든 이들에게 공개한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이 순간을 이용해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은 그레이슨이 많은 친구와 고향으로 여기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다. 대중들에게는 경고한다.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목숨까지도 너희 눈앞에서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악당들과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비밀사회에 합류한 동맹들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다. 그들은 이제 약자에게 억압받지 않을 것이며 강자가 지배할 것이고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면은 전 세계로 확장되며 악당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들은 불타고 세계는 무법 상태로 빠져든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화면은 다시 크라임 신디케이트로 돌아온다. 태양빛이 울트라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난다. 슈퍼맨과는 정반대로 그는 태양빛에 찌푸리며 말한다. 태양, 거의 잊을 뻔했군. 얼마나 따갑게 구는지. 그러면서 태양의 광선을 피하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다. 장면은 렉스 루터가 건물의 끝자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그는 파괴된 광경을 바라보며 압도적인 현실을 이해하려 애쓴다. 저스티스 리그는 사라졌고 이제 세계는 악당들의 손아귀에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렉스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달이 태양 앞에 밀려가며 일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렉스는 초점을 맞추어 울트라맨이 직접 달을 움직여 모든 햇빛을 차단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장면은 렉스의 정신을 일깨우며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이건 슈퍼맨의 일이야. 그는 행동을 결심하고 세계를 되찾기 위해 렉스코프의 비밀 실험실 중 하나로 내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렉스를 맞이한다. 오티스라는 전직 보안 요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부른다. 불이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꺼졌습니다. 모든 전원이 나갔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그는 렉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불길한 메시지가 떠있다.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오티스는 신경질적으로 렉스를 따라 시설 깊숙이 들어가며 그들은 서브젝트 비술라고 적힌 냉동 실험 튜브를 발견한다. 렉스는 튜브 위에 성에 찬 김을 닦아내며 그 안에 있는 인간형 생명체를 드러낸다. 렉스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최소 5년은 더 필요해. 오티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망설이다 묻는다. 저 안에 있는 게 뭔가요, 루터 씨? 렉스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내가 이 과정을 시작할 때
크립토니안 혈액의 단 하나의 세포에서 존재를 복제하려면 10년이 걸릴 걸 알았다. 하지만 전원이 나가면서 태양광 패널은 어둠에 잠겼고 단백질 구성체들이 이미 분해되기 시작했어. 체념한 표정으로 렉스는 버튼을 눌러 튜브를 해제한다. 인간형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은 완성되지 않은 듯하며 섬뜩하게 보인다. 생명체는 낮은 으르렁거리만 내뱉는다. 당황한 오티스는 총을 꺼내 들고 외친다. 괴물이야. 하지만 렉스는 차분하게 생명체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생명체여,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나? 나는 렉스 루터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자 프로그래머이며 너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렉스 루터는 생명체의 복종을 시험하기 위해 오티스를 가리키며 명령한다. 그를 죽여라. 하지만 생명체는 그저 낮게 으르렁거릴 뿐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한 렉스는 다시 명령한다. 죽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생명체는 머리를 갸웃하며 혼란스러워할 뿐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오티스는 두려움에 떨며 생명체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쏜다. 그러나 총알은 생명체의 몸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튕겨나간다. 화가 난 렉스는 목소리를 높이며 평정을 잃는다. 내 말을 들어! 당장 저 남자를 죽여! 렉스의 좌절감은 커져가지만 생명체는 여전히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오티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무기를 렉스를 향해 겨누며 이를 갈 듯 말했다. 젠장, 당신이나 당해라. 그 순간 생명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작동한다. 생명체는 오티스를 향해 달려들어 그의 목을 붙잡고 힘을 주기 시작한다. 렉스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미소 짓는다. 오티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자 렉스는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린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렉스는 말없이 캐비닛에서 슈퍼맨의 상징이 새겨진 셔츠를 꺼내 생명체에게 건넨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데리고 시설을 떠난다. 이야기는 다시 크라임 신디케이트로 전환된다. 워치타워를 파괴하고 모든 주요 슈퍼맥스 감옥의 악당들을 풀어준 후 그들은 워치타워의 잔해를 점거하며 다음 계획을 논의한다. 하지만 팀 전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니니 퀵과 아토미카는 행동에 굶주려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한편 울트라맨은 나이트윙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 그는 나이트윙이 여전히 묶여있고 약물에 취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리드가 보고한 캣키토이 지역의 갈등에 대한 보고를 처리하러 떠난다. 울트라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슈퍼우먼은 한 남자를 몰래 불러 충격적인 비밀을 밝힌다. 그녀는 그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한다. 한편 히어로 쪽에서는 틴 타이탄즈가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세상을 삼키고 있는 혼란과 저스티스 리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그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워치타워에서 크라임 신디케이트와 대면하고 나이트윙을 구출하기로 결의한다. 하지만 슈퍼보이는 어두운 현실을 언급한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저스티스 리그도 실패했는데. 이에 로빈은 굴하지 않고 대답한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한 싸운다. 게다가 리처드 그레이슨 나이트윙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우리도 곧 정체가 드러날 거야. 결의를 다지며 타이탄즈는 워치타워로 향한다. 워치타워에 접근하는 동안 장면은 이미 그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는 현지 경찰과 군대를 보여준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자는 암시적인 명령을 내린다. 불을 끄고 우리가 다가오는 걸 보게 놔두지 말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순식간에 붉은 안개와 파편으로 사라진다. 단이 퀵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그를 소멸시킨 것이다. 그는 전장으로 뛰어들어 공중에서 총알을 붙잡아 병사들에게 정확히 되돌린다. 상황은 대참사로 번질 뻔했지만 틴 타이탄즈의 개입으로 간신히 막아낸다. 슈퍼보이가 열시선을 사용해 공중에 날아가는 총알들을 녹여낸 것이다. 먼지가 가라앉자마자 혼돈이 다시 폭발한다. 잔이 퀵은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주변의 모두를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아토미카는 한 타이탄의 목구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안에서부터 질식시킨다. 동시에 지는 킬플래시, 바트 앨런, 미래에서 온 스피드스터를 붙잡는다. 잔이는 바트의 특이점을 감지하며 비웃는다. 너의 진동 주파수가 엉망이군.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왔니? 꼬마야, 분명 지금은 아니겠지. 세기를 넘나드는 줄다리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그는 킬플래시의 목을 움켜쥐고 스피드포스에 접속하여 시간 소용돌이를 연다. 소용돌이는 킬플래시는 물론
주변의 틴 타이탄즈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전투를 중단시킨다. 승리를 거둔 제니, 퀵과 아토미카는 다른 착한 놈들을 찾아볼까? 라며 황폐화를 남기고 떠난다. 한편 렉스 루터는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상태의 상징적인 파워, 아머를 착용한 렉스는 그의 크립토니안 클론과 함께 무장한다. 클론은 서투르게 슈퍼맨 로고를 거꾸로 붙이며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 렉스는 주변의 파괴된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메트로폴리스는 폐허가 되었고 저스티스 리그는 죽었다. 슈퍼맨도 사라졌다. 이제 이건 렉스 루터의 일이다. 화면은 렉스와 그의 클론이 결의에 찬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의 모습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디트로이트의 STR 연구소에서는 두 과학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술들을 보관한 레드룸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사이보그의 아버지인 실라스 스톤 박사다.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결국 자신들을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초강력 무기로 무장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누군가가 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다가오는 위협을 직면한 두 과학자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문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맞설 준비를 한다.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며 긴장이 깨지는 순간 등장한 것은 배트맨, 캐몬, 그리고 사이보그였다. 셋 모두 심하게 다친 상태였으며 특히 사이보그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와 배트맨이 사이보그를 급히 수술대에 올려놓는다. 한 과학자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배트맨, 살아있었군요. 하지만 저스티스 리그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배트맨은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하게 대답한다.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어. 장면은 사이보그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그의 주변에는 아버지 실라스 스톤, 배트맨, 그리고 캐몬이 서 있다. 그들은 사이보그의 심각한 손상을 평가하며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이 새로운 지구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한다. 전략을 논의하던 중 뉴스 방송이 그들의 시선을 끈다. 배트맨은 나이트윙이 잡혔고 그의 정체가 리처드 그레이슨님이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소식은 배트맨을 동요하게 만든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나이트윙을 찾아야 해. 이에 캐부먼은 회의적인 태도로 말한다. 그의 정체를 방송했다면 그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커. 그러나 배트맨은 흔들리지 않고 답한다.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어. 캐수먼이 의아해하며 더 묻는다. 그가 누구야? 배트맨은 간단히 대답한다. 그는 친구야. 한편 렉스 루터와 그의 비자로 슈퍼맨 클론은 사용 가능한 기술을 찾으며 폐허 속을 탐색한다. 그들은 위성 하나와 위치 추적 신호기를 발견하여 이를 통해 생중계 화면에 접속한다. 화면에는 울트라맨과 블랙 아담 사이의 격렬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다. 두 사람은 팽팽히 맞서고 있었으며 울트라맨은 지구, 특히 블랙 아담이 강력히 보호하려는 칸다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욕망에 불타고 있었다. 절박해진 블랙 아담은 마지막 카드로 울트라맨의 등에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그러나 울트라맨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웃는다. 말로 나를 다치게 하려는 건가? 이제 네 입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는 블랙 아담의 입을 움켜쥐고 그의 턱을 무자비하게 부러뜨린 후 그를 물속으로 던져버린다. 전투가 끝난 후 울트라맨은 자신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날아가며 메탈로어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이내 깨달음이 온다. 슈퍼맨과 달리 울트라맨의 약점은 햇빛이라는 것. 햇빛이 그를 상처 입히고 있었다. 울트라맨은 크립토나이트로 힘을 얻으면서도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피하려고 계속 신중한 행동을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렉스 루터는 그의 행동을 주목하며 울트라맨이 햇빛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다고 언급한다. 렉스는 블랙 아담이라는 또 다른 잠재적 동맹을 발견하고 비자로에게 명령한다. 물을 깨끗이 정리해. 비자로는 열숨을 내뿜어 바다를 끓이기 시작한다. 치솟는 증기 사이에서 한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블랙 만트고 그는 기절한 블랙 아담을 안고 있었다. 갑자기 근처 창고에서 캡틴 콜드가 등장하며 선언한다. 난 신디케이트 소사이어티에 합류하지 않아. 이 반항적인 행동으로 렉스 루터가 이끄는 새로운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맞서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한 악당들의 팀이다. 한편 장면은 다시 배트맨과 캣본으로 전환된다. 눈이 가려진 캐몬은 배트맨의 안내를 받으며 걸음을 옮긴다. 배트맨은 그녀의 눈가리개를 벗기며 말한다. 널 거의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데려왔어. 캐모먼, 위치에 대해 아는 게 적을수록 좋아. 내겐 네가 몰라도 안전한 비밀들이 있어. 시야가 밝아지자 캐모먼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배트케이브의 전경을 목격한다. 이들은 작전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모으며 그들의 대의를 돕기 위한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다. 배트케이브를 탐색하던 중 배트맨은 자신의 악명 높은 비상 계획을 공개한다. 이 계획은 동료들이 위협이 될 경우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세부 전략들을 담고 있었다. 캣주먼은 그 컬렉션을 관찰한다. 슈퍼맨을 위한 크립토나이트 반지, 그린 랜턴을 위한 시네스트로 군단의 노란 랜턴 반지, 플래시를 위한 미래에서 온 번개봉, 그리고 사이보그를 위한 마더 박스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쿠아맨의 케이스는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원더우먼의 케이스는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리드는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매 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렉스 루터가 이끄는 새롭게 결성된 팀으로 돌아간다. 렉스는 블랙 아담을 되살리기 위해 힘쓰며 그를 의식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팀을 향해 렉스는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막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들을 상대하며 배웠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자들도 약점은 있다는 걸.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팀은 그 약점을 찾아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의 여정은 하수도로 이어지며 다음 임무의 시작점이 된다. 렉스 루터의 팀은 하수도를 헤치고 나아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그곳은 웨인 엔터프라이즈 바로 아래였다. 그들의 계획은 침입하여 목적을 돕기 위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비자로와 블랙 아담은 바닥을 뚫어 팀이 건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배트맨과 캐몬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같은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렉스와 배트맨은 짧게 서로를 인식한 후 배트맨은 본능적으로 연막탄을 던져 주변을 가린다. 그의 손에는 마더박스 머덜버스로 보이는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웨인 테크를 역설계해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던 흔적이 보인다. 마더박스는 어디든 언제든 순간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도구였다. 렉스의 팀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배트맨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할 틈도 없이 갑작스러운 녹색 폭발로 방이 환해진다.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일원인 파월링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들을 추적해 이곳에 도달했으며 현장에 있는 모두를 사로잡거나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면은 배트맨의 그룹, 렉스의 팀, 그리고 신디케이트 세력 간의 혼돈스러운 3자 전투로 빠르게 전개된다. 파워링은 가장 먼저 행동하며 배트맨을 향해 돌진하며 외친다. 그가 살아있다. 빨리 죽여라. 캣주먼은 놀라서 묻는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배트맨은 침착하게 답한다. 불에는 불로 맞선다. 그는 이상한 반지를 끼고 파워링을 향해 경고한다. 너의 힘을 조심해라. 이제 내 힘을 조심할 심할 시간이다. 그리고 경이로운 순간 배트맨은 일시적으로 옐로우 랜턴을 풀메이스를 변신한다. 반지의 힘을 사용해 거대한 노란빛 구조물을 만들어 파워링을 향해 발사한다. 파워링은 반격에 나서며 꿈틀거리는 녹색 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배트맨에게 불리한 점은 옐로우 랜턴 반지가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여 0%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파워링의 뱀 중 하나가 배트맨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파워링은 옐로우 랜턴 반지를 손쉽게 부숴버리며 배트맨의 짧았던 힘의 상승을 끝내버린다.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며 이번에는 강렬한 노란빛이 공간을 채운다. 그 폭발의 원인은 바로 세이네스트로였다. 옐로우 랜턴 반지의 활성화로 이곳에 끌려온 그는 곧바로 반지를 파괴한 파워링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파워링은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려 하지만 시네스트로는 쉽게 그를 따라잡는다. 시네스트로는 황소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파워링을 코너로 몰아넣는다. 파워링은 마침내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시네스트로의 뛰어난 기술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시네스트로는 파워링을 목조르기 상태로 잡고 낮게 으르렁댄다. 이제 끝이다. 너도 끝이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정확히 파워링의 팔을 잘라낸다. 초록빛 반지는 주인을 잃고 새로운 숙주를 찾기 위해 떠난다. 파워링은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반지가 드디어 떠났군. 고맙다. 시네스트로는 차갑게 대답한다. 별 말씀을. 그는 노란 반지를 사용해 파워링을 재와 뼈만 남기고 소멸시켜버린다. 한편 전투는 여전히 혼돈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배트맨은 사실상 혼자서 싸우고 있으며 캐모먼과 함께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한다. 혼란 속에서 배트맨은 잠시 렉스 루터와 말을 주고받는다. 이쪽은 내 친구들이냐, 루터? 배트맨이 공격을 피하며 묻는다. 렉스는 무심한 듯 대답한다. 아니지. 배트맨은 퉁명스럽게 반박한다. 왜 믿을 수 없지? 렉스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대꾸한다. 믿으라고 기대한 적 없으니까. 렉스가 손을 들어 올리자 배트맨은 그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렉스의 목표는 배트맨을 습격하려던 악당 코퍼헤드였다. 렉스는 에너지를 발사해 코퍼헤드를 쓰러뜨리며 배트맨의 목숨을 구한다. 알고 있겠지만 배트맨, 내가 네 목숨을 구한 거야. 렉스가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자 배트맨은 마지못해 대답한다. 스스로를 칭찬하지 마. 배트맨이 코퍼헤드와 직접 격투를 벌이자 렉스는 경고한다. 비켜서. 이에 배트맨은 차갑게 대꾸한다. 호의를 얻으려 하지 마라, 루터. 내가 저들을 처리하고 나면 바로 네 차례가 될 거다. 렉스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한다. 그럼 줄을 서야겠군, 배트맨. 그 순간 데스스트로크 앞으로 나서며 렉스의 노출된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이 수트에 수십억을 쏟아부었다고 들었어. 데스스트로크가 비꼬듯 말한다. 그런데 헬멧은 빼먹었군. 내가 맞춰볼까? 사람들이 네 얼굴을 몰라보는 게 싫었겠지. 그의 지적은 정확했다. 일부 버전에서는 루터의 암호에 방어막이 장착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히 갑옷일 뿐이며 머리가 노출된 채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초능력자와 일반인적들 모두를 상대하는 억만장자 천재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렉스 루터는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날 죽이면 데스스트로크, 신디케이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그는 데스스트로크의 용병 본성을 꿰뚫으며 말한다. 너는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자에게 충성하지. 내가 널 고용하면 넌 내 것이 된다. 하지만 신디케이트가 이 세계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슬레이드, 용병이 넘치는 세상에서 용병은 필요 없어질 거야. 사냥이 끝나면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신디케이트는 내 사업만 망치는 게 아니야. 너의 사업도 망친다. 데스스트로크는 멈칫하며 루터의 말을 곱씹는다. 그의 논리는 암살자의 마음에 적잖은 영향을 준 듯했다. 한편 배트맨과 코퍼헤드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뱀 같은 민첩성을 가진 코퍼헤드는 배트맨에게 몸을 감으며 짓궂게 속삭인다. 루터의 머리를 날려버려. 내가 이 배트맨을 처리한 다음 남은 걸 삼켜주지. 하지만 코퍼헤드가 데스스트로크를 힐끔 쳐다보는 순간 암살자가 총구를 천천히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본다. 계획 변경이다, 뱀놈. 데스스트로크가 으르렁거리며 방아쇠를 당긴다. 총알은 코퍼헤드를 명중시키고 배트맨은 이를 보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못한다. 전투가 끝나고 악당들이 제압되거나 처리된 후 남아있는 인물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재정비한다. 렉스 루터는 배트맨과 캐브먼을 향해 말한다. 또다시 배터랑을 꺼내기 전에 생각해봐, 배트맨.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원하잖아. 신디케이트를 제거하는 것. 그러나 배트맨은 곧바로 반박한다. 우리는 같은 걸 원하지 않아. 넌 그들을 죽이길 원하지만 나는 그들을 생포하길 원해. 그의 도덕적 신념은 압도적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데스스트로크는 이제 느긋하게 무기에 기대며 대화를 가로막는다. 네 규칙대로 우리가 움직일 거라 생각하나, 배트맨. 이건 네 게임이 아니야. 이제 우리 게임이야. 우린 포로를 데려가지 않아. 데스스트로크가 단호히 선언하지만 그 순간 시네스트로가 등장하며 분위기를 장악한다. 파워링을 처치하고 돌아온 그는 선언한다. 그린 랜턴 흉내쟁이는 끝장났다. 다음에 내 반지 중 하나를 활성화하려 한다면 저항하지 마라. 반지와 너 자신 둘 다 취약해질 뿐이다. 그는 비웃으며 덧붙인다. 네가 진정으로 공포를 받아들인다면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역설적이게도 네가 가지길 두려워하는 그 힘 말이야.
넌 멋진 옐로우 랜턴이 되었을 텐데. 시네스트로가 계속 말하려는 찰나 렉스 루터가 기회를 포착하고 끼어든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네스트로. 지구는 평행 우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차이를 만들어낼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운명에 관심이 없는 시네스트로는 냉담하게 응수한다. 이 세계엔 내 관심사가 없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렉스는 특유의 교묘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린 랜턴이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이 계산된 설득은 효과가 있었고 시네스트로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그러나 배트맨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아니, 우선 이건 탐색 및 구조 임무다. 리처드 그레이슨을 찾아야 한다. 나이트윙이 안전해진 후에야 신디케이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안 내가 설정한 매개 변수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끄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방안을 침묵에 빠뜨린다. 이 순간 배트맨의 권위는 살인자와 조종꾼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거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데스스트로크, 시네스트로, 블랙 아담, 비자로, 그리고 루터는 배트맨을 압도하는 강력한 전력을 자랑한다. 심지어 캐몬조차 신경질적으로 중재하며 말한다. 배트맨.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배트맨과 루터의 불안한 동맹이 힘의 역학을 조율하려 애쓰는 가운데 이야기는 크라임 신디케이트로 전환된다. 울트라맨과 슈퍼우먼은 배트케이브의 침투해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크립토나이트 조각 배트맨이 소유한 크립토나이트 반지를 찾으려 한다. 이들의 침투는 점점 고조되는 갈등과 신디케이트의 통제 욕망을 강조한다. 그러나 울트라맨에게 불운하게도 배트맨은 이미 크립토나이트 반지를 가져간 상태였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따로 행동하던 아울만. 얼마나는 이 사실을 울트라맨에게 전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울트라맨은 눈에 띄게 동요하며 중얼거린다. 배트맨은 죽었어야 해. 아울맨은 특유의 침착한 태도로 답한다. 그는 늘 살아남는 법이지. 그들의 대화는 그리드의 긴급 보고로 중단된다. 그는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 파워링이 죽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드는 진짜 문제를 강조한다. 반지가 새로운 숙주를 찾기 위해 떠났고 그 과정에서 다중우주, 멀티버스에 전역에 감지 가능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했다는 것이다. 그리드는 이어서 말한다. 그 결과로 몇 분 전 메인주 해안에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울트라맨은 즉시 신디케이트의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그들은 메인주의 요크 해안에 모여 불길한 광경을 목격한다. 하늘에 거대한 붉은 균열이 생겨났고 이는 일종의 포탈처럼 보였다. 그 너머로는 우주적 장벽을 뚫고 들어오려는 기괴한 존재가 엿보이고 있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디케이트는 다음 행동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데스스톰이 소음을 가르며 단호하게 외친다. 내가 맞았다고 했잖아. 우리 세계를 파괴한 그 생명체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왔다고. 신디케이트가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이야기는 렉스 루터와 그의 악당팀과 마지못해 협력해야 하는 배트맨에게로 이동한다. 저스티스 리그가 전멸한 것으로 보이고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영웅과 악당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명확하다. 신디케이트가 장악한 워치타워에 침투하여 저스티스 리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다. 워치타워 내부로 들어가며 시네스트로는 옐로우 랜턴 반지를 사용해 이상 신호를 스캔하며 팀을 이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빛나는 반지는 팀 내 다른 구성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스캔은 6개의 이상 신호를 감지한다. 시네스트로는 멈춰서며 날카로운 표정으로 말한다. 6개의 신호가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불안한 동맹은 워치타워 깊숙이 들어간다. 한편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지구의 생존자들뿐 아니라 다중우주를 뚫고 들어오는 공포의 존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시네스트로의 스캔은 6개의 이상 신호를 보여주지만 그중 2개만이 워치타워 내부에 위치해 있다. 언제나처럼 배트맨은 즉시 계획을 세운다. 내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에 수동 차단 장치가 있다. 비디오 피드를 1분간 반복 재생한 후 연결을 끊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그는 설명한다. 렉스 루터는 여전히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며 눈썹을 치켜 올린다. 왜 내 보안 시스템에 수동 차단 장치를 설계했지, 배트맨?
혹시 네가 언젠가 저스티스 리그와 맞서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배트맨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렉스는 충분히 답을 얻은 셈이었다. 그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며 마침내 팀이 워치타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워치타워 내부로 진입한 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배트맨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며 팀을 사실상 분열시킨다. 렉스 루터는 현실적인 태도로 캡틴 콜드와 나머지 팀원들에게 명령한다. 신디케이트 멤버를 더 찾아내서 제거해. 한편 배트맨, 렉스, 캐모넌 그리고 비자로는 나이트윙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 마침내 그들은 나이트윙을 발견하지만 그 광경은 끔찍했다. 그는 머더머신 멀들 마치니 이라 불리는 섬뜩한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장치의 목적은 명백히 어두웠고 치명적이었다. 배트맨의 시선은 단단히 굳어졌지만 그가 행동하기도 전의 장면은 그리드와 알프레드로 전환된다. 이들은 신디케이트의 뒤틀린 사이보그와 충실한 집사를 나타내는 캐릭터였다. 그리드는 보안 카메라가 방해받은 것을 발견하며 침입자들의 존재를 알아챈다. 알프레드는 의심을 품고 워치타워 내에서 중요한 죄수를 점검하러 간다. 알프레드가 죄수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동안 그는 블랙 만타에게 기습당한다. 이어지는 장면은 심지어 범죄자로 단련된 캡틴 콜드마저 충격에 빠뜨린다. 블랙 만타는 알프레드를 잔인하게 공격하며 으르렁댄다. 다 죽는다. 캡틴 콜드는 놀란 듯 중얼거린다. 그래, 그럴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뭐지? 얘도 그들 중 하나인가? 그는 옆에 있는 죄수를 가리킨다. 이 죄수의 정체는 이후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야기는 다시 배트맨, 렉스, 그리고 나이트윙으로 전환된다. 나이트윙은 비록 심하게 다치고 구속되어 있지만 살아있었다. 이는 배트맨에게 작은 승리였다. 배트맨은 나이트윙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한다. 미안하다, 나이트윙. 네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순간은 문이 갑자기 닫히며 짧게 끝난다. 팀은 방에 갇히게 되었고 타이머가 무섭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5분. 머더머신이라는 이름 없이도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다. 렉스 루터는 장치를 분석하며 선언한다. 이건 단순한 수갑이 아니야, 폭탄이야. 배트맨은 즉각적으로 나이트윙을 풀어주고 장치를 해제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편 렉스와 비자로는 문을 부수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배트맨은 설명한다. 이 방은 둠스데이를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두가 죽게 두거나 폭탄을 해체하는 것. 그러나 나이트윙은 설명한다. 폭탄은 내 심장이 멈춰야만 해제되어 기폭장치는 내 가슴에 연결되어 있어요. 딜레마는 명확했다. 나이트윙을 죽이거나 방에 있는 모두의 목숨을 걸거나. 나이트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말한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저를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배트맨은 나이트윙을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단호히 거부한다. 안 돼. 그는 굳게 말한다. 널 두고 가지 않아.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방법은 함께 나가는 것뿐이다. 배트맨은 필사적으로 폭탄의 선을 자르려 하지만 폭탄의 메커니즘은 그의 시도마다 스스로 복구된다. 타이머는 무자비하게 흘러간다.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며 긴박감을 더한다. 이 도덕적 갈등은 배트맨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렉스 루터에게는 전혀 딜레마가 아니었다. 렉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고도 없이 렉스는 배트맨의 등을 향해 총을 쏘며 상황을 장악한다. 이에 놀란 캐수먼이 항의하지만 비자로에 의해 빠르게 제압된다. 렉스는 냉정하게 말한다. 난 결단을 내린다.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목숨을 끝낼 거다. 미안하다, 그레이슨. 그는 나이트윙의 입을 막고 그의 목을 꺾으려 한다. 그러나 배트맨은 빠르게 회복하며 비자로와 맞선다. 배트맨은 절박한 선택으로 크립토나이트 반지를 끼고 비자로의 크립토니안 DNA에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강력한 펀치로 비자로를 뒤로 날려버리며 배트맨은 으르렁거린다. 루터, 그를 다치게 하면 내가 널 죽일 거다. 배트맨의 이 발언은 순간의 중압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의 비살상 원칙을 고수하는 배트맨이 살해 위협까지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말은 무거운 경고로 울려 퍼졌다. 한편 장면은 블랙 만타와 캡틴 콜드로 전환된다.
그들은 의자에 묶인 인물의 가면을 벗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별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제거하면서 이 인물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며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발견이 진전되기도 전에 블랙 만타와 캡틴 콜드는 제니식과 아토미카에게 기습당한다. 제니는 비웃으며 말한다. 아, 얘들아, 손대지 마. 아토미카는 블랙 만타의 슈트를 뜯어내려 달려들고 지금 캡틴 콜드를 벽에 밀어붙이며 비웃는다. 알지? 내가 우리 세계에서도 널 죽였어. 그때는 이런 멍청한 냉동총도 없었지만 말이야. 캡틴 콜드는 이를 악물며 반박한다. 냉동총이 아니야, 콜드건이지. 얼음을 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안 그래. 난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해. 원자를 멈추는 거라고. 절대 용도를 완벽히 통제했지. 그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데니는 총을 손에 쥔 채 더욱 비웃는다. 네가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면 절대 용도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그는 비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캡틴 콜드는 단지 똑똑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콜드건은 음성으로 활성화되었으며 발사 명령어는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징글벨스, 배트만 스멜스. 총은 즉시 발사되며 사니 퀵의 다리를 정교하게 파괴한다. 속도에 의존하던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 쓰러지고 다시는 달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아토미카는 당황하며 외친다. 미쳤어. 그 사람의 테이프를 떼다니. 다시 붙여. 그를 조용히 만들어. 하지만 풀려난 수수께끼의 인물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한다. 네 소중한 속도 악마를 봐라. 그는 이제 절대 달릴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고대 언어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외친다.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떨어져 그를 강타하며 방울심 빛으로 가득 채운다. 다시 배트맨과 렉스 루터에게로 돌아오면 긴장은 절정에 달한다. 루터는 나이트윙의 입을 단단히 막고 반복하며 말한다. 이것만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배트맨. 심장 모니터가 평탄한 신호음을 내며 나이트윙의 머리가 축 늘어지자 배트맨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루터에게 달려들어 그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한다. 살인자. 그는 울부짖으며 루터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 수수께끼의 인물이 전이 퀵에게 다가간다. 이제 기어서 도망치려 애쓰는 쟤를 그는 목덜미를 잡아 멈추며 으르렁댄다. 너는 어디에도 갈 수 없어. 그리고 단 한 번의 강렬한 동작으론 쟤의 목을 꺾어 즉사시킨다. 그 후 전기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 제니의 능력을 흡수하며 차갑게 선언한다. 너의 삶은 끝났지만 너의 힘은 이제 내 것이다. 배트맨은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루터를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루터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으며 말을 시도한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그레이스를 살릴 수 있어.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배트맨은 슬픔과 분노에 귀를 닫고 그의 말을 무시한다. 긴장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수수께끼의 인물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나는 알렉산더 루터다. 그는 악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선언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를 죽이러 왔다. 알렉산더 루터는 자신이 이 세계가 본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샤잠의 힘건이 퀵의 속도를 결합한 채 광채를 뿜어낸다. 그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영웅이든 악당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능력을 훔치는 능력이었다. 이로써 두 루터 간의 극명한 대조가 그려진다. 렉스 루터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알렉산더 루터는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삶을 빼앗는다.